일본 불매 1주년, 한국의 현재 진행형 일본 불매에 신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의 엄청난 일본 보이콧으로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불매를 넘어 일본 제품을 무시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를 찾아볼 수 없고 수출 규제 조치 전에는 하루 20-30개 팔리던 것이 이제 일주일에 1개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면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사히 맥주의 매출은 95% 감소한 상태이며 그 빈자리는 국산 제품과 중국, 네덜란드 등의 브랜드로 채워져 버렸죠. 또한 끝내 한국에서 철수할 정도로 몰려버린 닛산 외에도 혼다 코리아의 경우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90% 감소했으며 도요타의 신차 판매 대수는 57%, 렉서스는 64% 각각 감소한 상황으로서 불매로 인한 여파는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기업들은 이제 대놓고 일본 정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지 1년, 아직도 이 부분은 철회가 되지 않았기에 불화수소 수출 규제의 최대 피해를 본 일본 기업 모리타 화학공업의 간부가 아직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기화된 사태에 대해 짜증이나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불평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일본의 반도체 컨설턴트 하토리 타케시는 한국이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일본 메이커에 대한 확실한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기사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수출 규제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 청와대의 한 고위 간부가 지금 아베에게 고맙다고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공격적인 산업 전환의 신전력으로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세계적인 추세인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땡큐 아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히는 이 소식에 대해 아예 땡큐 아베라는 말을 헤드라인으로 걸고 이것이 일본 수출 규제 역효과가 만들어낸 상황이라 보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은 정부도 기업도 일본 의존에 대해 드디어 눈을 떴다는 한국의 재계 관계자의 표현을 빌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비용 증가를 겪고 있다면서 양국의 정치적 행위로 양국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상호 간의 주장 대립이 있을 뿐 서로 타개책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히 신문은 영문판에서 한국과 일본은 쌀쌀한 관계를 해동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칼럼을 발표하였는데요. 칼럼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보 문제가 수출 규제 원인이라 했지만 일본의 움직임 뒤에 또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으며 이 문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고 이 행위는 양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일본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고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주도하에 재료 국산화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 헛된 무역 분쟁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아있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에 양국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해야 하며 WTO 제소를 재고하고 전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역사 문제에 대한 겸손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태세이기에 그렇게 되면 양국 국민 사이에 불화가 더해져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필자는 현재 북한 문제를 비롯한 대유행에 대한 국제적 정보 공유를 비롯하여 함께 해결할 문제가 많은 이때 원치 않는 외교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으려면 두 정부 모두 차가운 이웃관계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로 칼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반박을 부르는 코멘트도 있는 칼럼입니다만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허나 애초에 경제에 정치적 행위를 한 정부가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한다면 누가 먼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